네, 한 주가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왔으니 기분 전환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기분을 달래드리는 시간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다룰까요? 네, 요즘은 소유, 직접 물건을 사는 것보다 자카츠가 빌려 쓰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2016년은 네. 렌탈이 대세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 렌탈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렌탈하면 뭐 자동차도 생각이 나고요. 또 뭐 정수기도 요즘 렌탈을 하고 네. 그 뭐죠? 바디프렌드, 안마기 그런 네네. 것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동차, 예전 제일 많은 게 자동차가 네. 되겠고,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다 비디오 빌려 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도 있고요. 요즘은 정수기, 비데 이런 거 많이 요즘 하시는 분이 많고요. 요즘 보면 비싼 청소기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침대에서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 분 계시겠고요. 안마의자도 있고요.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피아노 이런 거 보면 이렇잖아요. 애들 보면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그다가 중학교 되면 공부한다고 안 하고 집에서 냅두는 사람 거기에 많잖아요. 옷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아노에 있겠고요. 런닝머신 이런 건 당연히 렌트하는 거가 되겠고요. 의류, 옷 같은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기모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싼 옷들, 파티 옷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니까 의류들, 그리고 심지어는 명품 가방, 유아용품 당연할 것 같고요. 요즘은 타이어까지 렌트하는 사람도 있죠. 타이어까지 렌탈을 한다. 뭐 그게 괜찮은 걸까요? 그냥 빌려다 쓴 거를 또 남 빌려주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제 그런 거죠. 타이어는 이제 넥센 타이어에서 처음에 타이어 렌탈 시장을 했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타이어 갈아보셨어요? 아니요. 직접 운전 잘 안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요. 이제 지금 제 말씀 들으시면 시청자분 타이어 직접 운전하시면 알 텐데요. 쭉 하면 웬만하면 하면 7, 80만 원 훅 나와요. 4개 다 바꾸면은. 그만큼 타이어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 10,000원 수준대에 최고 타이어를 이제 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한 달 쓰고 바꾸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6개월, 24개월, 36개월 하는데 대충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보면 월 어느 정도 내면 그 다음에 그에 타이어 관련된 소모품도 좀 체크해주고 이런 각종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오고요. 그에 보면 몇십만 원 상당의 무슨 프리미엄 서비스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몇십만 원 하고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대충 보면 차를 타이어를 바꾸고 나서 차를 파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어를 빌려 쓰는, 그러니까 말이 빌려 쓰는 거지 장기간 할부?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렌탈 사업이 이렇게까지 뜨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남의 거를 빌려다 쓰면 썼다가 고장이 났을 때 내 책임이 되고 막 괜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워낙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것의 소유를 그쵸, 딱 소유욕도 원하는 있고. 분도 있는데 세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겠고요. 맞벌이 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살림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든 분이 많으니까 이런 거 나이 든 분들이 늘어나니까 물건 언제까지 살 수는 없으니 몇 년 쓰고 이제 바꾸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소유에 따른 재반병, A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이렇게 합수다 고장 나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판매한 사람, 빌려준 사람한테 내 거 물건 고장 났으니 와서 고쳐달라. 혹시 렌트카에 보신 분 느끼실 거예요. 렌트하면 그쵸. 장고장 나고 그러면 전화하면 와서 다 바꿔주거나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렌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사회적 이런 사회 경제적 인구적 변화에 따라서 쫓아오는 그런 부산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실감이 되는 게 우리 과거 대비해서는 장기 렌트카 쓰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장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판단 좀 내려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특히 아직도 규모가 작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올해 국내 렌탈 시장이 약 26조 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 또 20%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 이 규모가 보면 B2C 시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B2C라는 거는 큰 회사가 있고 이제 개별 고객들한테 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2011년에 3.7조 원에서 2016년 5.5조 원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많이, 예전에는 전체 시장은 역시 기업들이 빌려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컴퓨터 같은 거 다 저희 회사마다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장기 렌트하고 맞아요. 있고요. 그쵸. 자동차 다 렌트하고 심지어는 사무기기 다 렌트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B2B 시장이 큰데 B2C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5년 만에 크기 자체가 50%가 커졌으니까 B2C 시장이 아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카테고리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 렌탈 협회가 있어요. 한 2만 개 정도 이미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레저, 펜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8,200개가 있고요. 8,200개. 헬스, 건강, 의료용품, 악기 해갖고 5,700개 정도. 그러니까 종합 렌탈 회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뭐 돌잔치다 뭐 할 때 보면 다 갖고 오잖아요. 그다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네. 회사도 3,500개 있고요. 영상, 음량, 무선, 이동통신, 이동통신, 핸드폰 사진. 빌려서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전체 렌탈 업체가 2만 개가 다시 넘게 있고요. 현재 GDP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렌탈 시장은 2% 정도 되는데요. 깜짝 놀라지 마시죠. 일본은 이게 렌탈 시장이 20%나 되니까요. 아하. 이게 일본의 고령화되고 잃어버린 20년 지나가면서 먹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한 번에 구매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영향도 포함해갖고 전체적으로 10%까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렌탈 시장이 5배 정도 커질 수 있다고 이해하는 거가 거의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우리는 점점 경제나 인구 구조도 일본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탈 산업 규모도 점차 더 확대될 수 있다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이 시장이 커지고 돈이 된다면 분명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거예요. 그럼 증권가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겠죠? 네, 대표적인 것은 코웨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코웨이 정수기하고 많이 아셨잖아요. 코웨이 그래서 코디 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맞았어요. 코웨이도 있고요. 에이제 네트워크는 여러 번 저도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B2B 중심을 상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롯데그룹은 아마 작년에 KT 렌탈 해갖고요. 자동차 렌터 회사 임상가시겠고요. 현대백화점 현대 렌탈캐라고 아예 만들었고요. 11번가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그 온라인 쇼핑 회사들도요. 렌탈 서비스 전용 카테고리를 항목을 만들어갖고요.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일단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탑픽 종목들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업체 중에 요거 괜찮다. 어떤 의견 있습니까? 네, 에이제네트워크스, 쿠쿠전자, 코웨이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HJ투자가 저성장 고유경제 시대의 뭐 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쿠쿠전자는 밥솥 같은 경우도 밥솥도 많이 요즘 렌트 많이 하고 있고 네. 중국에도 그런 시장을 참여하고 있고요. 쿠쿠에서 수많은 다른 브랜드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가정용품들이요, 키친용품 이런 것들 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겠고요. 코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코웨이가 되겠고 세 회사 정도를 증권가에서 각각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6만 8천 원, 13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관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종목이 증권가 탑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 혹시 뭐 동의하시는 거, 위원님의 탑픽 종목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올해 관심 종목 4개 한국 주식 얘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AGN 네트워크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AGN 네트워크스 이게 거래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가 그렇게 잘 되는 주식이 아닌데요. 장기적으로 이런 시대 상황, 시대 2016년의 시대 정신에 딱 맞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AGN 네트워크스에 좀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쫓아서 그 안에서 이득을 볼 종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이거의 종목은 AJ 네트워크였습니다. 여러분 관심 권역에 꼭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MTN 이현경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